자, 이 질문도 작년에 좀 출제될 수도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올해도 출제될 수 있어요. 얘는 왜 그러냐면 사실 얘는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사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제 뭐 감염학이나 이제 생명에 관련된 소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는 방역의 문제인데, 이 방역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쪽의 측면이 있지만 뭐 사람들한테 뭐 열심히 마스크 써라, 뭐 손 열심히, 아니 안 씻으면 그만이, 마스크 안 쓰면 그만이야. 그 문제는 뭐냐면 정치의 문제고요. 또 사람들을 설득하는, 정치는 설득의 문제기도 하거든. 근데 문제는 아니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설득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설득을 할 수도 있겠으나 과학적으로도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과학은 사실은 확률 통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코로나 백신을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없지만 이제 뭐 한 6개월 전, 1년 전만 해도 맞니 안 맞니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실 확률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백신을 맞으면 당연히 걸리지 않을 확률도 커질 거고, 걸리더라도 경증으로 갈 확률이 커지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의 위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백신이 들어오면 100% 확률로 일단은 들어온 거잖아. 근데 내가 막 칩간다는 그런 아예 코로나에 노출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런 얘기고,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프로세싱이 아무래도 선진국일수록 더 발달되어 있을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옛날부터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재적 측면에서 유의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구조인데, 정부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나열되는 느낌으로 정보가 쭉쭉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여러분은 주제 구조 집중을 해주셔야 편해요.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단락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고, 위험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글의 주제라고 도입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규칙 규약 과정 메커니즘 총체율 위험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검정색으로 해볼게요. 1, 2, 3, 4, 5를 다룰 확률은 좀 작아요. 왜냐하면 1단락 첫 줄부터 주제 세팅하는 경우를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면 얘는 보통 1단락 소주제가 되지, 전체를 관통한 형태로 가려면 위치적으로 도입부기 때문에 1단락 끝이나 2단락 초반부에서 건드려줘야지 이게 주제가 돼도 되는 거지, 얘는 사실은 도입의 역할일 뿐이야. 그래서 여기서 주제 잡을 일은 거의 없고요. 그럼 반복되는 거는 위험 거버넌스, 위험 거버넌스 왔으니까 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거잖아. 자, 그래서 뭐냐? 자, 위험급 수립 운영에 반영되는 위험 분석의 대부분. 그럼 봐봐. 지금 빨간색으로 문장 구조를 잡아보면요, 수립과 운영에 반영되느냐, 그쵸? 그리고 그런 위험 분석의 almost 대부분은, 글의 주어는 대부분이야. 그럼 벌써 문장 구조상 위험 분석에 대한 게 글의 주제로 간 거예요. 그럼 위험 분석은 어디에 기반했나는 거지? 논리 구조를 보면은 사후 정량 평가를 기준해서 간다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뒤쪽 가서 다시 와서 처리가 됐겠지만 글의 주제는 정량 평가냐 정성 평가냐 그쪽으로 가거든. 왜 그런 거냐? 이거야 결국에는 여러분, 확률 통계라는 건요, 사후적일 수밖에 없어. 아니, 데이터가 있어야 이걸 가지고 확통을 내서 가지. 그럼 데이터라는 것은 그 사건 이전이 있다면, 데이터라는 건 사건 이후에 만들어지는 게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해결을 해보자. 과학적 통계 수치 자료로 해결을 하자. 그래서 글의 주제 첫 번째, 위험 거버넌스였을 거고, 위험 거버넌스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위험 분석인데, 그 위험 분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사후적으로 해야 되겠죠. 왜?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사후적으로 해야 되니까, 데이터로 해야 되니까 정량적인 데이터 측정을 하겠지. 자,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나 봐요. 왜? 관리하기가 어렵나 봐. 그리고 봐봐, 발암물질, 방사능, 환경오염 뭐 한둘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지. 자, 그러면 그 없다고 보는 문제를 제기하는 관점이 사전주의 원칙인 거죠. 그럼 봐, 지금 대립되는 견해가 있잖아. 그런데 앞뒤에서, 그런데 뒤에서 정보가 좀 높아져. 그러면 봐, 사후에 정량평가가 있고 사전주의 원칙이 있고. 그럼 사전주의는 뭐지? 정량평가 안 하자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봐. 보통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이지는 않지만은 구조나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게 문제 상황인 거예요. 그럼 문제 상황이 뭐겠어? 그래, 사후 정량이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쪽에 여러분, 이게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정보를 줘서 여러분이 처리하게 된 거긴 해.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그런데 이런 어떤 맥을 못 잡고 대립되는 정보 관계를 못 잡았으면 상당히 피곤해지고 이해가 그냥 안 돼요. 그냥 정보나에만 돼 있고 발췌도구로 생으로 발췌도구로 막 비비지. 근데 그렇게는 한계가 있다니까. 결국 뭐냐? 사전주의 입장인 거야. 그럼 사전주의 입장은 뭐냐면 이 사후 정량적인 게 안 될 때 나는 이렇게 해결해 볼래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게 과학적이냐? 아까 얘기했잖아. 과학이란 건 뭐다? 확률 통계다. 과학이란 건 경험주의고요, 귀납법이고요, 확률 통계인 거예요. 물론 발레로 과학을 틀렸다고 입증하는 거나 또는 거기서 버티는 것은 연역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확률 통계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즉 그래서 비판적 관점이기 때문에 사후 정량적 평가의 비판적 관점이기 때문에 얘랑 얘라는 문맥적으로 같을 거고 얘랑 얘라는 대립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그래 예방을 해라. 어떻게 예방을 하라는 거야? 사전에 예방을 해라. 그래 코로나 사전에 예방하면 좋지. 어떻게 예방할 건데? 사람들 다 집에 가만히 있고 뭐 한 달 동안 뭐 1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같은 입장은 정량적 위험 분석 방법론 지지자들 사전주의자들에 의해서 비판 대상이 되겠지. 왜? 야 그럼 얼마나 너희는 코로나가 갈 거라고 보는데 너희 뭐 그거에 대해서 정보는 있는 거야? 라고 이제 기억으로 세팅을 해놓고 두 개 대립되는 견해를 보고 있죠. 자 그래서 뭐야? 그래 너희 통계 데이터 없잖아. 해석이 불분명한데 어떻게 하기로 할 거야? 그럼 어떻게? 얘네 또 대안 얘기해야 되겠죠? 자 무슨 얘기야? 그 다양한 해석이라는 것은 이런 가치 판단에서 온 것뿐이고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됐대. 자 그럼 봐봐. 이러한 두 입장. 그럼 주제 세팅했잖아. 이 두 입장이 주제인 거고 이 두 입장은 어떻대요? 위험 거버넌스를 통한 위험 평가 관리 함께 고려되고 있대요. 그럼 글의 주제가 다 세팅된 거야. 사전주의 입장과 사후주의 입장과 사전주의 입장이 있고 사전주의 입장은 정량 평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사전주의 입장은 그런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다시 거기에 대해서 얘네는 너희는 통계도 없이 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어라는 거고 아니야 통계는 없지만 어쨌든 그거는 가치 판단 문제라고 뭔가 대립되는 견해들 즉 논박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논박 구조라고 써놓고 필요하면 이거는 재처리할 거야. 이 정도라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사실상 정보는요 거의 없어. 위험과 보너스 위험 어떻게 다룰 거냐? 위험 분석 파트에서 사후가 있고 사전이 있다. 4개 개념 끝이에요. 그리고 1달러 2달러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주제가 세팅이 된다 그랬었고 그게 위험 평가 관리로 주제 세팅이 이어지고 있죠. 1983년 레드불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과학 아카데미고 이달락 주제 가의 레드북. 이 보고서는 위험 평가가 과학과 정책이 혼재된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뭐가 있다? 과학이고 정치라고. 근데 정치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또 문제가 돼.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한 거야. 결국 무슨 얘기야? 얘와 얘로 있다는 거야. 당연히 확률 통계에 근거할 것이고 맞죠? 계속 볼까요? 그러면서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위험 평가가 있고 규제 방안은 정치적인 문제잖아. 그거는 뭐라고? 위험 관리라고. 결국에는 위험 평가는 과학이 맡으세요. 규제 같은 정치적인 영역은 정치가 맡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레드북에서는 그래서 1달러계 문제에 도입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과학은 어디에? 그래. 평가에 니네가 영향을 끼쳐라. 두 번째 뭐라고요? 정치는 규제에 초점을 둬라. 그래서 평가와 규제, 평가와 관리 너희 역할을 분담해라. 그래야 너희가 안 싸우잖냐. 오케이. 그래서 결국 레드북은 분리주의 원칙으로서 두 개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는 4단계가 있다는 거죠. 위험 평가 단계. 자, 그럼 위험 평가 단계는 뭐야, 지금? 과학입니다. 과학 단계. 위험 평가 단계, 과학 단계. 그래서 첫 번째 유해성 확인 단계, 두 번째 용량 반응 평가 단계, 세 번째 노출 평가 단계, 네 번째 위험 결정 단계, 4단계래요. 이걸 가지고 한 달랑 낼 수도 있지만 일단 넘어가 볼게요. 보고서에는 위험 평가의 분석을 통해 사람의 인식이 간접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자, 그럼 봐봐. 그럼 위험 평가이기 때문에 얘는 과학이잖아요. 즉 과학이고 얘는 통계이기 때문에 감정 배제할 수 있고, 또 사회문화 정치 경제적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관리 단계로 가셔야 된다고 라고 다시 한번 구분을 명확하게 지은 거죠.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려웠던 거냐면 결국에는 과학과 정치의 영역에 대한 문제라는 게 글의 주제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순간 편해지는 질문인데, 이런 전제가 전혀 보이질 않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만 나열돼 버리니까. 중요성도 안 잡히고 구조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항상 주제 줄기 잡으라는 거야. 그리고 나면 주제가 잡히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레드북은 과학과 정치를 분리하라 그랬고, 그래서 분리한 결과 과학은 평가에, 정치는 관리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특히 이 평가 단계는 뭐 관리 단계를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으나 알겠죠. 이 사실 4단계를 가지고 얘기하잖아. 1, 2, 3, 4단계. 그리고 아마 글의 주제에서 받는 정보들은 전부 다 4단계 위험 결정 단계였을 거예요. 위험 결정 단계인데, 자, 다시. 어쨌든 이 과학의 평가를 맡음으로 생기는 첫 번째는 감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측면 있었고, 맞죠? 마지막. 근데 문제는 3단락. 레드북 내용은 당연히 좋았겠지만 문제는 이후에 문제점이 2가지 차원에서 드러났어요. 첫 번째, 자, 위험 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 즉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충분한 위험 평가가 바람직한 위험 관리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봐봐. 지금 3단락에서 다시 한번 받는 건 뭐냐? 즉 과학은 평가를 해라. 두 번째, 정치는 관리를 해라. 근데 얘가 된다고 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다? 평가 관리로 이어지질 않는다. 평가가 관리로 이어지지 않는다. 위험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는 과학적 정보들을 단순화해서 제시할 때는 정보를 오용하는 문제를 낳고,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과학적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과학자가 아니고 전공자가 아니면 당연히 정보를 좀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오류가 생기겠죠. 반대로 다 줘버렸더니 뭔 소리야? 가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됐죠? 결국 정리하면 이거죠. 3단락의 주제는 평가 관리로 못 이어가는데 그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뭐냐? 정보를 다 주면은 신뢰가 떨어져 버리고, 정보를 안 주면 오류가 생겨버리고 답답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결이 될 거냐? 그러니까 갑자기 위험 커뮤니케이션 얘기 나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 해결이 위험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왜? 정보를 충분히 주든 적게 주든 소통을 충분히 하면 신뢰를 높일 수도 있겠고 오류를 줄일 수도 있는 건데. 자, 두 번째 문제겠죠. P2. 위험평가의 마지막 4단계가 문제였다는 거야. 이게 뭐래요? 기술적인 위험평가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 근데 봐봐. 기술이라는 단어를 정치나 과학, 정량 이런 표현으로 보자면, 확률 통계로 표현하자면 아마 얘는 과학이나 확통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넘어가면서 볼게요.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위험평가, 위험관리가 상호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 최종 결정에는 항상 위험관리 단계 성과 피득돼야 된다. 무슨 얘기야? 정치 영역이 들어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정치 영역이 들어와줘야 된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개념이 이런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 정보의 영역이 무엇이고 이 정보가
A라고 표현됐으나 실질적으로 글에서는 B로 쓰였다. 또는 그 정보에 글에 나온 정보가 A지만 내 머릿속은 그게 C로 작동하고 있다. 그 연결 관리 잡는 게 핵심인 거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진짜 못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약간 지금 번외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데카르트 지문에 나온 거잖아. 자, 얘는 대수식이야. 대수요. 대수. 알지브라. 2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함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쓰면요. 아이고 씨. 자, 얘를 x값에 따라서 y값이 나오는 영역으로 보면 해석하게요. 함수. 그리고 다시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정점이 0인, 그러니까 원점이 0인, 정점이 0,0인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게 되면은 해석기하가 되는 거고, 다시 해석기하는 기하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봐봐. 이 네 개가 사실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문제 상황이나 내 의도에 따라서 대수적으로도 해석적으로도 해석기하적으로도 기하적으로도 표현하고 바꿔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만 할 줄 알아. 왜? 이걸로 답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걸 못 해버리면 이걸 묻는 문제는 작살나겠지.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가 다른 거죠. 대수의 국가가 있고 해석의 국가가 있고 해석 기하의 국가가 있고 국가들이 다른 거고 번역의 체계인 거고. 그럼 이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얘예요. 사실은 좌표평면으로 얘를 표현하는 거. 데카르트가 고안해낸 거고, 데카르트가 아예 다른 국가였던, 아예 번역이 불가능했던 기하의 국가와 대수의 국가를 번역할 수 있는 해석기하라는 구글 번역기를 만든 거죠.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된다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건 기본적인 틀이에요. 과학기술 기본적인 틀이라고. 연역법, 귀납법 기본적인 틀이라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정치고 과학이구나라고 세팅이 됐다면 되게 편해지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계속 정보에 끌려다니는 거야. 왜? 위험 평가가 있고 위험 관리가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어? 4단계가 뭐야? 위험 결정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좀 바꿔 표현하면은 4단계인 위험 결정 단계에서 4단계 위험 결정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위험 결정 단계는 과학의 영역인 위험 평가 단계이기도 하지만 위험 평가에서 위험 관리로 넘어가는 영역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럼 뭐냐? 위험 관리, 위험 평가, 위험 결정이 단어가 비슷비슷해 버리니까 머릿속에서 안 잡혀 있으면은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조 명확하게 잡고 가면 헷갈릴 일이 많이 준다는 거지. 그래야 처리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위험 결정은 4단계입니다. 그러면 위험 결정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위험 관리, 즉 과학의 과정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잖아. 정치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특히나 주민들이 위험 분석을 객관적으로, 자, 위험 분석은 또 뭐야? 미치는 거야. 왜? 봐봐. 위험 평가, 위험 관리, 위험 결정, 위험 분석. 위험 분석은 또 뭡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위험 분석은 어디 나왔어? 위험 분석은 또 어디 나왔어? 위험 분석 모르겠어. 일단 봐. 그러니까 구조 똑바로 잡으라는 거야. 어쨌든 위험 분석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전문적인 신뢰하게 되는 것, 실질적 참여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바꿔 얘기하면 뭐 얘기해? 소통의 문제고, 이게 지금 P1에 나왔던 소통의 문제 그 얘기잖아요. 지금 결국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 번째 단계인 위험 결정 단계는 위험 평가에서 위험 관리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은 얘는 과학과 정치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왜 문제가 생긴다? 지금 뭐 했으니까? 철저하게 분리주의를 했으니까.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교집합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오잖아. 소통을 해결하라고. 여기서도 소통. 당연히 과학과 정치 간의 소통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 방법.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하겠다. 오케이, 알겠어. 이 느낌의 정보 처리가 정보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보 처리할 건데 도대체. 자, 그러면 이제 오렌지북부터 이제 그 맥락이 바뀌었겠죠. 4단락. 그래서 오렌지북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문제 해결을 했죠. 그래서 3단락에 나왔던 문제를 해결하면서 갔고, 얘는 결국 무슨 얘기야? 소통을 높이겠죠, 소통을. 그래서 여전히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두 개로 쪼개나봐. 하지만 기존의 문제를 보완한 건데 어떻게 보완했다고요? 기술적 분석, 즉 과학으로만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위험 판단이 뭐라고요? 위험 판단은 또 뭐냐? 그 단어를 계속 바꿔 쓰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번역하면서 지금 헷갈린 거야, 이 사람들. 아마도. 아니면은 그 의도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위험 결정 단계는 4단계죠. 그러니까 봐봐. 과학기술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위험 결정 단계가 이게 물론 과학에 포함되어 있지만 플러스 뭐도 해야 된다? 정치적 영역으로도 봤다. 어차피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정치냐 과학이냐라고 정보를 분류해냈다. 어차피 우리가 그 틀 말고는 몰라. 그러면 쉬워지는 거를 꼭 이 지문만 독립적으로 보려고 해.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독립적으로 보는 거야. 그런 순간 작살난다고.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잘 써먹으라고 수업 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인생 살면서도 당연히 필요한 방법입니다. 오렌지 비비의 위험 분석과 이형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위험 평가, 위험 관리 사이에 유기적 피드백이나 상호작용 포함하는 걸 발전했다. 당연한 얘기겠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기적 피드백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결 방법이잖아. 기존 한개 보완한 거.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통합 모델. 정리하면 이거죠. 오렌지북의 특징은 뭐야? 수기. 제가 봤을 때는 소통 단계를 추가했다는 것 같고, ILGC에서는 뭐겠어요? 상호작용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위험평가 대신에 위험사정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자, 위험평가가 아까 뭐였죠? 4단계가 위험평가였나? 그렇죠. 아니네. 과학이네. 위험평가는 과학.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 대신에 뭘 쓴다? 위험사정이라는 표현을 쓴다. 왜 그러겠어요? 아마 과학에다가 4단계에 정치나 소통 같은 특성이 들어오니까, 또는 피드백 같은 상호작용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과학적인 표현이 위험평가라는 표현만으로 아마 부족했을 것 같고, 그래서 위험사정이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과학에다가 이런 정치적 속성을 추가해서 가겠죠. 그게 나오잖아. 정량교육 기술적인 위험평가, 즉 과학의 영역에 정성은 뭐겠어요? 정치적 영역이죠. 그 성격을 누가 결정할 거야? 정치로 결정하는 거지 뭐. 됐죠? 그래서 사전평가 단계와 위험사정과 위험관리 사이 사전평가 단계와 관용과 수용판단 단계. 즉 구체적으로 4단계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4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뭐 4단계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까 저는 그냥 그냥 5라고 쓸게요. 그냥 5. 사전평가 다시. 그 다음에 관용과 수용판단 단계도 추가가 됐대요. 결국 무슨 얘기야? 아까 얘기했었던 정치소통 상호작용을 추가한 거죠. 사전평가 단계에서는 5단계에서는 위험을 프레이밍해서 위험에 대한 공통적 이해를 얻어내고 우선순위 절차 교체를 단계이고 수용 장수해놨으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발전하면 되겠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끝난 건가? 또 이어지네. 환장하겠다. 자, 봅시다. 위험사정과 위험관리 영역 사이에 둘을 매개하는 정성적 영역이 새롭게 포함되었고, 아까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잡을게. 이 정성적 성격이 뭐였다? 네. 정성적 성격이 뭐다? 네. 5, 6단계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5, 6단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위험 커뮤니케이션 사전평가 단계부터 위험관리에 이르는 영역까지 전부 다 소통시키는 역할이었고, 뭐 아까 나왔던 계속 얘기인 거고. 자,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하지만 뒤겠죠.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소들은 들어와 있으나 주체가 상이하다.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또 해결해야 되니까 오토비 렌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주체를 해결하기 위한 정량적, 적응적 모델 같은 걸 가져왔나 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거시적으로는 자, 레드북, 그 다음에 오렌지북, 그 다음에 IRGC 모델, 그리고
적응적 모델까지 크게 네 가지 흐름이 있는 거고, 원래는 정치와 과학을 완전히 분리하는 관점에서 그랬더니 문제가 생겨서 점차적으로 융합하거나 상호보완하는 형태로 가져왔다는 거죠. 이 느낌. 자, 지문 이해도가 떨어진 학생은 구조도 무조건 그리고 가세요. 그게 지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정답 문제가 편하게 보이는 그 연습을 시켜줄 거고, 실전에서 구조도를 그리니 마니는 그 다음 문제야. 아니 뭐 내가 수학에서 아니 이런 질문하고 똑같다니까. 선생님 전 대수식으로만 풀게요. 아니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 대수로 풀리는데요. 안 풀리잖아. 어떻게 할래? 그럼 틀리면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선생님 이거 수능장에서 그래프까지 그릴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험 상황이 결정하는 거지. 왜 자꾸 시험장 들어가지도 않았고 네가 결정을 하고 있냐고. 우린 지금 대수학도 해석학도 해석기하학도 기하학도 각각 연습해서 또 각각 연결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될 텐데 뭘 자꾸 편한 방법으로 대수만 하려 그러냐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항상 주제와 구조를 묻는 문제고, 첫 번째 문제, 위험과 보너스 관련이 있는 원칙을 소개하고 위험 분석 관리 모델을 통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통시라는 건 뭡니까? 역사적 관점이고 역사적 흐름이죠. 나 이거 괜찮아 보이거든? 일단은 좀 두고 보고, 위험과 보너스 개념 수립된 시대적 배경의 초점은 아닌 것 같아요. 장단점보다는 상호 보완이나 장단점보다는 후속 보완이죠. 그러면 후속 보완이라는 정보에서 보이듯이 역사적 흐름이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장단점보다는 후속 보완에 좀 더 핏이 맞죠. 3번. 그러니까 얘도 틀렸다기엔 좀 그래. 무슨 얘기냐? 봐봐. 지금 초점이 어디가 있냐인데 위험 거버넌스, 위험 거버넌스, 위험 거버넌스, 위험 거버넌스, 위험 거버넌스. 초점은 다 맞아요. 자, 원칙 소개하고 위험 분석, 위험 관리 맞잖아. 위험 분석, 위험 관리. 위험 분석이 뭐였어? 과학. 위험 관리 뭐예요? 정치.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있었어? 첫 번째, 1단락부터 이어지는 2단락 레드북, 그 다음에 3단락에 아마 오렌지북, 4단락에 IRGC, 5단락에 적응적 모델. 그러면 정답 1번이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럼 2번은 없냐? 있다니까. 있는데 내용적으로 있으나 주제 구조적으로는 핏이 안 맞다는 거지. 주제 구조로는 1번 핏이 제일 맞다는 거죠. 3번도 내용 있다니까. 근데 주제 구조적으로는 1번 핏이 맞다는 거지. 4번, 5번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제 구조적으로 갔었어야 된다고. 주제 구조적으로. 특히 구조적으로 갔으면은 그래. 통시적이라는 표현이 핏이 딱 맞죠. 흐름이 있었으니까 역사적으로. 왜? 심지어 연대까지 얘기했으니까. 계속 봅시다. 자, 결국엔 얘를 좀 섞어놓은 게 아니야. 얘도 지금 흐름이 있었을 텐데 1번 문제가 아마 1단락, 2단락 내용이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 뭐 오답을 만드는 얘가 순서가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IRGC 통합 모델에서는 위험 판단이 관용 및 수용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잠깐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시 봅시다. 지금 IRGC의 특징은 뭐였냐면 과학 단계, 즉 위험 평가 단계에 정석 영역을 추가하는 거야. 맞죠? 과학이 하는 위험 평가에 뭘 추가한다고? 정석적 단계를 추가하는 거야. 자, 그럼 위험 판단이 관용 및 수용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위험 판단.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건 일단 정답될 확률이 낮아. 왜? 거기서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런데 구조가 잡혀 있네. 여기도 보니까 위험 평가 대신에 위험 사정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 위험 평가 대신에 위험 사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얘를 추가를 한다. 그래서 위험 평가 대신에 위험 사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뭐 이게 추가가 된다. 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핏이 딱 안 들어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써서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것 같고, 일단 저는 이 정도 잡고요. 정답 아닐 것 같고, 정답 대략이 13%가 안 넘어갈 것 같고, 하나 더 필요하면 발췌도를 빡세게 좀 더 하면 되고, 아니면 구조까지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지 판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선지를 볼게요. 자, 레드북. 자, 그럼 봐봐. 규제 방안은 뭐라고요? 정치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봐봐. 뭐는 잡혀 있어야 돼, 머릿속에서? 얘는 잡혀 있어야 돼. 과학이 평가고 정치가 관리다. 맞죠? 그래서 위험 관리가 규제 정치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봐봐 거시적으로 지금 딱딱 잡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선지들 체크하면서 가는 거라고. 오케이 얘는 오케이야 지금. 3번 선지. 자 레는 마지막에 나온 적응적 모델이잖아. 하나의 사이클이요? 잠깐 그랬나? 자 보니까 그러네 하나의 사이클. 근데 봐봐 여기서 왜 우리가 얘를 놓치고 갔냐면요, 앞쪽에 힘을 다 쓴 거야. 그러면 뒤쪽에서도 힘을 받쳐줘야 되는데 앞쪽 힘 다 써버리니까 뒤쪽 가가지고 쭉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니죠. 지금 모델이 4개 나왔잖아. 레드북, 오렌지북, IRGC, 그 다음에 적응적 모델까지. 그럼 사실은 각각 정보 가치가 동등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힘 빠지니까 뒤쪽에서 처리를 안 하고 몰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다시 얘기하지만 적응적 모델 그 자체가 하나의 사이클이라고요. PS 구조로. 맞죠? 4번 선지. 위험물질 복용량과 유행력과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내려보면 위험평가 영역이다. 자 봐봐. 얘는 지금 막 1, 2, 3, 4단계였고 그게 뭐냐면 과학의 영역이었어요. 과학은 위험평가 영역이었고 정확히 맞죠 이것도. 마지막 5번 선지 보겠습니다. 레드북에서 위험 분석의 정보들을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전달하는 것이 위험관리. 잠깐만 이게 레드북 얘기 아니라 레드북에서 이걸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오렌지북 들고 온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이렇게 거시적인 주제 구조에서 정답 나올 확률이 커진다고 이렇게. 저는 발췌도 그래도 5번을 발췌도 할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레드북에서는 뭐야? 철저하게 분리를 했잖아요. 근데 분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소통 같은 거 하자 그랬었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레드북이었으면 얘는 오렌지북으로 넘어갔었어야지. 정답은 5번. 됐죠? 3번 개혁 해볼게요. 정량과 사전주의 지지자. 근데 결국 얘는 뭐였어? 과학이었고 얘는 정치였고 얘는 사후였고 얘는 사전이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뭐였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가와 관리였다고. 위험 평가였고 얘는 평가를 받아서 관리하는 영역이었다고. 자 기억이 니은에 대해 품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래 그러니까 일단락에서 지금 논박 형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출제 설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일단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보로 처리가 안 되면 주제구조 다시 잡고 정량적 유변수에 반영된 분석자들을 가치 판단에 심화될 수가 있다. 무슨 얘기인 건지? 정보는 일단 다 있어요 보니까. 근데 봐봐 정량적 위험 분석에 반영되는 분석자들의 가치 판단에 심화될 수 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억이 니은에 대해 품고 있는 문제의식이라는 거는 니은에 대한 비판이요. 비판. 기억이 니은에 대한 비판 뭐야? 1번 비과학적이라 그랬잖아. 맞죠? 근데 봐 가치 판단에 심화될 수 있다 아니지. 그 비과학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니은 반박이 가치 판단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었어? 맞잖아. 그러니까 문장 구조 이거 논리 구조를 그래서 내가 잡으라는 거야. 논박 구조를 잡으라는 거에서 봐봐. 자 봐. 기억은 어떻게 비판을 했냐? 너 과학적이지 않아. 너 그래서 너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뭘 앞으로 선택을 할까 정책을? 그건 뭐야? 가치 판단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 얘기는 니은의 근거와 재반박 근거죠. 이해됐니? 따라서 논중구조 잡는 문제였다. 논박구조 잡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용 일치로 풀어버리면 내용이 있으니까 괜찮냐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2번 선지. 기억은 니은과 논쟁에서 위험에 대한 사업평가가 사전주의 원칙에 확립하는 미친 영향과 정점이 되는 거야. 이게 뭔가 핀트가 안 맞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논박구조를 잡는 게 얘는 빠를 것 같다. 자 잠깐 끊고 갈 테니까 논박구조 지금 잡으세요. 그게 훨씬 쉬울 거야. 자 흐름은 이런 거예요 지금. 기억은 뭐라고 했냐? 우린 사후로 가야 돼. 왜? 통계에 근거해야 되니까. 통계를 받치려면 당연히 사후적으로 가야 되겠죠. 얘네는 뭐 근거도 없는데 너 통계도 야 그럼 코로나 터져 난리인데 빨리빨리 예방부터 해야지. 그 과학적 통계 부족할 때는 일단 예방부터 해야 되는 거야. 반박을 하죠. 왜? 비과학적이잖아. 그럼 해석이 여러 가지로 돼.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결정하기도 힘들어. 그건 너희 가치 판단에 갈려 있어. 라고 서로 논박을 주고받았단 말이야.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둘째 치고. 자 그럼 봐. 자 보세요. 일단 정답부터 바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 정답부터 바로 볼게. 5번이야. 왜? 봐.
자, 자, 지금 얘네는 뭐라고 공격을 받았냐면 너희 비과학적이라고 공격을 받았잖아. 그럼 우리 과학적이라고 반박하면 되잖아요. 5번이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논밭 구조 잡으면 되게 깔끔하게 다 빡 보이는 거예요. 이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다른 걸 가냐고 지금.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1번 선지. 그러니까 섞어놨잖아 지금. 기억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기억의 비판이 지금 이거야? 니은의 반박이잖아 이거는 지금. 오히려. 맞죠? 2번 선지. 자, 이게 쟁점이 아니지. 이게 쟁점이 아니에요. 맞지? 사후평가가 사전제의 원칙의 확립이 그 영향관계가 쟁점이 아니라니까. 얘는 2단락 이후의 주제일 수는 있어. 근데 1단락에서 주제 얘 아니야. 사전이냐 사후냐, 과학이냐 예방이냐 이런 거지. 자, 기억이 정량적 유문서 한계에 대해 제시한 내용이 왜 있겠어요? 자기가 주장한 게 정량인데, 응? 자신의 논점을 왜 흐리겠어? 이런 건 없어요. 뭔 소리야? 가장은 또 무슨 얘기고 도대체? 정답 5번 끝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정답이 있는 거지 선제 하나하나가 왜 틀리고가 아니야. 실전에서는 그럴 수 있으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번 애매하면 넘어가라니까. 왜? 얘가 정답 당연히 낮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애매한 것일수록 정답 확률이 낮아요. 왜? 그런 건 안 물어봐. 주제구조 잡으면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걸 묻는 거지. 자, 4번 문제 볼게요. 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래. 그래. 해결해야지. 그런데 안 된다는 거야. 위험관리 정책, 즉 정치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래? 자, 이유가 있겠죠. 사회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야. 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못하면 왕이 잘못한 거야. 맞죠? 또는 신하가 잘못한 거야. 지금은 되게 애매해졌어요. 공무원도 누구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대통령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럼 어떻게 해? 결국에는 뭐냐면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는 거야? 개인이 책임진다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죠 사실은. 결과이지만 결국에는 큰 문제인 거죠. 왜?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개인이 위험해지고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예측도 힘들어. 왜? 복잡해졌으니까. 또 그걸 해결하려고 들어왔었던 과학이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켜요. 예를 들면 뭐 원자력 발전소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또 소통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지. 백날 안전하다고 불안한 사람 불안한 거거든. 그럼 어떻게? 그래, 결국에는 뭐 해라? 소통 좀 해라. 그럼 뭐겠어요 이거는? ARDC 모형이나 그 뒤에 뭐 적응적 모델인가? 뭐 그런 거겠죠? 자, 1번. 위험관리의 사전주의 원칙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위험 비과지 불확실해. 그렇지. 왜? 불확실하니까. 예측하기 어려우면 일단 이렇게 하자. 맞죠? 이거는 지금 그렇죠. 1단락에 나와 있는 사전주의의 주장 근거잖아.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1번 선지. 2번 선지. 오렌지빛.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얘기 나왔고. 맞죠? 3번 선지. 그래, 이거 뭐 ARGC 모델이나 특히 마지막에 있는 적응적 모델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한계 보완하기 위한 글의 흐름도 있을 거고 이 내용도 있었겠네요. 4번 선지. 위험평가의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저 이거 약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감정이라는 키워드가 발췌독해보면 보이긴 할 거야. 그런데 감정적 요인이 제거되는 게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는지 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얘는 잘 판단이 안 돼. 저는 발췌독을 한번 해보고 싶어. 5번 선지. 자, IRGC 얘가 추가된 것 같긴 하거든요. 잠깐만. 아니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량 쪽으로 가줘야 자, 몇 퍼센트는 A의 탓, 몇 퍼센트는 B의 탓, 몇 퍼센트는 R의 탓, 뭐 C의 탓 이렇게 분석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정성으로 가보니 어떻게 되겠어? 성격을 보고 데이터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추상적이 되고 더 불명확해지지 않을까요? 왜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과학은 뭐다? 데이터다. 정치는 뭐다? 그 데이터가 보지 못하는 성격이다. 정성이다. 특성이다. 즉 무슨 얘기예요? 얘는 정양적인 측면이고 얘는 정성적인 측면이라고. 이해됐어?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가치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 가치 판단적인 얘기인 거야. 근데 과학은 가치 판단이 없어요.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런 얘기거든. 근데 그런 얘기를 모르니까 이제 못 찾는 거죠 답을. 뭔 소리인지도 이해가 안 되고. 됐니? 그럼 쓸데없이 막 발췌독하다가 뭐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뭐가 맞네 이래버린다고. 4번은 굳이 설명 안 할게. 왜? 설명하려면 또 발췌독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또 일부 내용을 왜곡하는 형태의 정보 처리가 재생산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단 단둘이 지어놓고 4번을 잠깐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감정적 요인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어디냐? 2달러 끝부분에 보면은 위험평가가 감정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럼 봐봐. 감정 요인 제거해서 어떻게? 감정 요인 제거해서 어떻게? 는 없어. 맞죠? 위험평가의 분석이 감정을 제거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일까? 그래. 과학 통계가 감정적인 문제를 줄여줄 수 있다. 그럼 감정적인 문제는 뭐겠어요? 불안감이지. 예를 들면. 왜 불안감이 생겨요? 미지의 세계는 항상 불안감을 만들기 마련이야. 근데 과학은 데이터를 주잖아. 데이터를 줌으로써 불안감을 줄여주겠죠. 이해됐어? 또 이런 거죠. 정보를 모두 제공하면 왜 정보를 믿지 못할까?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인데 감정 얘기도 없고 사실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 이런 거 같아요. 오히려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정보를 모두 주면.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불안감이 확 커질 거야. 근데 그 부작용 퍼센트가 낮다 하더라도 1%라도 나한테 걸린 100%니까 너무 불안해할 거야. 부작용 확률은 몇 프로입니다. 그런 정보를 모두 제공하기가 참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배경식으로 자꾸 제가 뒷받침하고 설명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왜 실전에서 어차피 니네가 지금 몰랐잖아.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판단이 안 되는 건 판단하지 말고 그냥 판단이 되잖아. 5번으로 가야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거죠. 정성과 구체성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된다는 건 아니 이 사람들아 봐. 너희가 입시 제도를 쓰는 게 뭐예요? 그래. 너희 학종이 있고 너희 뭐야 뭐가 있냐? 학종이 있고 뭐가 있지? 그러니까 학종이 있고 뭐가 있지? 교과가 있잖아. 교과는 정량 평가고 학종은 정성 평가잖아요. 그럼 뭐가 정보가 구체적이야? 당연하지. 얘랑 동의어라는 걸 진즉 알았어야 돼. 안 그러면 틀리는 거야. 틀렸어야지. 모르면 맞아야지. 이런 건 알아야지. 자기 시험 제도와 관련된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뿐인데. 자, 가다에 대한 설명. 가에서는 나와 달리 위험평가, 위험결과, 위험관리 정책에 반영된다 본다. 자, 결국에는 전체 흐름에 대한 비교 대조인데 1번 선지 볼게요. 위험평가의 결과 위험관리. 이건 피드백 얘기인 것 같거든. 맞죠? 근데 아니죠. 기억은 뭐였으니까 분리한다 그랬으니까 가난 아니었고. 이게 나에게였나? 혼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소통을 강조했던 거고 혼재되어 있다 이런 거는 다였던 것 같거든요.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거고. 로만 이런 거 틀린 것 같고. 다이선은 나와 달리 위험평가, 위험관리를 수행을 절차 이론화했다.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좀 이따 볼 거고요. 다이선은 나와 달리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위험평가를 할 때 정성적 위험 포함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좁히고 발췌도 해보면 좀 보이겠죠. 다를 보니까 하나의 사이클에서 온 거는 적응적이니까 다가 아니라 그 다음 모델이네요. 맞죠? 그 다 포스트 다. 그러니까 다 이후의 모델인 거죠. 굳이 치자면 라 모델이었던 것 같다. 여기를 라라고 한다면 적응적 모델을 마지막 라라고 한다면 정답은 정성 5번 딱 보였겠네요. 봐봐. 핵심 키워드 뭐였던 거야? 네, 정성. 핵심 키워드 뭐였던 거예요? 그렇죠. 핵심 키워드 정성. 됐죠? 이 느낌이었습니다.